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학노와 헬스케어 학과 겸임교수라고 있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신사업 실행에 대해서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재미난 공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신사업 실행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비즈니스의 기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실행하고 성장시키는 과정, 두 개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비즈니스의 기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이 단계는 크게 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의 아이템을 도출하는 과정,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 세 번째 필요 자원을 확보하는 내용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니까 비즈니스 아이템의 도출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할 건데요. 앞서 두 번째 시간까지는 첫 번째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공부했었고요. 두 번째 아이템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장조사와 경쟁 분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시장조사와 경쟁 분석에 대한 내용도 또 챕터를 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챕터는 시장조사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액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시장조사에도 순서하고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설명을 좀 제 나름의 원칙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에서는 시장조사 중에서도 경쟁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챕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시장조사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장조사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마켓 리서치,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겠죠. 어떤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따지거나 진행되는 사업의 현황 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너무나 쉽게 진행하는 것이 시장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조사라는 것이 그리 흔하고 쉽게 진행할 수는 없는 아주 난이도 높은 작업이란 말에 어떤 분이 공감을 만약 하신다면 그분은 어쩌면 본인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시장조사나 시장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막연하고 막막한 원칙이나 방법을 잘 모르면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해본 사람들이 사실은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웬만한 자료들은 PC 앞에서 수집이 대부분 가능하죠. 그래서 사업의 현장에서 공유되고 사용되는 수많은 근거 자료들이 구글링이나 네이버의 도움으로 쉽게 획득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쉽게 획득 가능한 자료, 내가 쉽게 얻어내기가 가능한 자료는 나의 경쟁자나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역으로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겪었던 저의 직장 후배의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저랑 함께 일했던 후배 직원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우리 회사에 제가 경영을 하던 회사에 인턴으로 1년 동안 근무했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인턴 기간 1년씩 원래 잘 안 주는데 이 친구가 제법 괜찮은 직원이어가지고 3개월씩 늘리다 보니까 어느새 1년을 근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이제 1년 동안 인턴 제 계약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사실은 제가 우리 회사에 남기고 싶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친구는 결국에는 인턴 기간이 지난 뒤에 국내의 모 대기업에 제가 있었던 회사보다도 훨씬 더 큰 대기업의 공채로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을 쳐서.
그래서 합격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그 친구가 감사하다고 식사를 대접한다길래 어쨌든 축하하는 식사 자리에 제가 불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직원이 자랑과 감사의 의미로 저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대표님 덕분에 제가 동기들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공채 신입들의 연수기간 중에 시장 조사를 해서 전략을 기획하고 발표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다른 동기들 같이 합격한 동기 입사 동기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했는데 본인은 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만들고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서 제가 그래도 이 친구가 저한테 감사합니다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직원이 처음 우리 회사에 인턴으로 왔을 때 이 친구가 연수기간 중에 있었던 일하고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그 친구한테 제가 유통 프랜차이즈 브랜드 하나를 조사시켰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화장품 유통 프랜차이즈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한 3가지 정도가 있죠. 화면에 있는 이런 걸 조사를 시켰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인터넷 자료를 계속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얘가 뭐 어떻게 하나 보다가 계속 책상에 앉아 있길래 제가 좀 야단을 치면서 회사에 며칠 안 나와도 좋으니까 직접 돌아다니면서 직접 발로 뛰면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제가 쫓아낸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정말로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자료들과 새로운 리서치 결과물들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게 학습이 되다 보니까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어찌됐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 의외로 많은 기업의 담당자들이 시장 조사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사실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의뢰를 하거나 검증된 시중의 자료에 어떻게 의지해서 기대는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시장 조사 이거야말로 시장 조사 특히 자기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 조사야말로 사업의 담당자인 본인이 직접 추진해야 되는 업무이자 자료보다는 현장의 현실을 파악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직접 조사하다 보면 경쟁 분석도 보다 명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시간을 제대로 투자할 생각을 안 하면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가 힘들고 그 얻지 못한 제대로 된 결과가 부족하면 사실은 하나만한 일이 되는 거죠. 어쨌든 시장을 파악한다는 것은 하나의 분야에 대한 정통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건데 짧은 시간에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서도 성공한 경험들을 되돌아보면 수개월 이상을 전국의 고객을 직접 만나러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직접 내려가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사실은 온라인 게임 사업을 할 때 온라인 게임이 제가 추진할 때만 해도 사실은 PC방을 근거로 해서 많이들 게임을 했었어요. 근데 PC방은 전국에 수만 개의 PC방이 흩어져 있잖아요. 심지어 제주도까지. 그러면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만족과 불만족을 하는지 직접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거기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년 내내 계속해서 전국 투어를 매달 했습니다. 심지어는 거꾸로 전국에 있는 유저들을 서울로 불러올려서 회사에서 또는 어떤 특정 장소에서 특정 지역에서 많은 간담회를 하기도 했죠. 시장조사라는 게 그만큼 액션이 필요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조사에도 순서와 원칙이 있다. 시장조사를 직접 하든지 외부의 도움을 빌어서 하든지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원칙은 자신에게 정립이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원칙이나 방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칙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첫 번째, 목표 설정 단계입니다. 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을 조사할 것인지,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이 첫 단계의 준비가 명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목표하는 조사의 결과도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 부분이 애매하게 된다면 그 반대의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료 수집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타겟으로 정한 시장의 타겟 데이터들을 당연하게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수집하는 데이터가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 당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를 조사하는 방법은 보고서라든지 뉴스 기사, 통계 데이터, 인터뷰, 설문조사, 온오프라인 리서치 등 다양하게 있지만, 가끔씩 조사한 데이터가 핵심 조사 목적을 벗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추락한 전투기의 원인을 찾는데 추락하지 않고 귀환한 전투기를 대상으로 조사와 분석을 했던 2차 대전 당시의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2차 대전 당시에 미군이 매일마다 전투기를 독일군하고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전투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출동을 시켜 보내면 꼭 희한하게 10대 중에 7대는 돌아오는데 3대는 격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그 총 책임자인 그 사령관이 살아 돌아온 비행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특정한 공통된 특징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해서 이제는 해결되겠지 하고 보냈는데, 여전히 똑같이 7대는 돌아오는데 3대는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뭔지를 이 사람이 자기는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는데, 요즘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 오류를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이 조사를 해야 될 대상은, 그 데이터를 뽑아야 될 대상은 추락한 비행기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돌아온 무사히 귀환한 비행기를 조사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분석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할 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정확한 대상을 지목을 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이터를 뽑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도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직원들 꽤나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데이터 분석의 단계입니다. 담당자의 인사이트가 필요한 단계일 수가 있는데,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전혀 다른 결론을 내는 경우는 일상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훌륭한 데이터 수집 결과물을 가지고 명확한 분석을 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창의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논리적인 정당성도 유지해야만 합니다. 가끔씩 결론을 위한 결론으로 자신들 주장의 당위성을 보호하려는 담당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은 나의 정당성이 아니라 시장의 정당성과 고객의 정당성이 필요한 것이므로 방어적인 분석 결과는 최대한 지양해야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 고객의 요구사항, 그리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현황 등입니다. 이 외에도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킬링 포인트를 찾아낼 수도 있으니 꼼꼼한 분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과정에서 획득한 내용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타당성과 성장 전망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사업 아이템의 경쟁력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게 되어 의사결정 관련자들에게 공유하고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때 재밌는 것은 많은 경우 결과 보고서의 결론은 해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근데 사업의 의사결정에서 의외로 중요한 것으로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결론에도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시장 조사의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판단될 때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고 보고할 수도 있는 담당자의 용기와 조직의 문화가 가능할 때야말로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 강의를 진행하는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한 스타트업의 사업이 현재의 상태로는 성공 가능성이 너무 현저하게 좀 부족해서 현 사업 체제를 포기하시라고 조언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제가 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전하고 왔어요. 쉽지 않은 결론이지만 저의 시장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는 것이 더 큰 손실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예민한 민감한 얘기조차도 용기를 내서 해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챕터로 시장 조사 중에서도 경쟁 분석이란 것의 중요성을 제가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실은 시장 조사의 과정 속에 경쟁 분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만 이 항목만으로도 갖춰야 할 나름의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타겟 시장에서 경쟁업체 혹은 경쟁 서비스나 상품의 활동과 전략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과 경쟁력을 식별하기 위한 분석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의 경쟁 분석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은 기본 구성으로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현업에서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쟁업체를 식별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의외로 사업 현장에서 자신들의 경쟁 상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비즈니스적 사고의 유연한 부족이 그 비즈니스적인 사고가 유연하지 못해서 그런 원인으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것이 1998년부터 성장세가 주춤했던 나이키가 사실은 항상 잘 나가진 않았던 거예요. 98년도에 성장세가 살짝 주춤했습니다. 나이키가. 그 당시에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디다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키는 굉장히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 좀 다르게 생각했던가 봐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쟁 상대가 아디다스가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서 판매가 저조해지는 것은 우리 운동화를 신고 바깥을 뛰어나가는 애들이 점점 줄기 때문인데 그게 왜냐? 아이들이 집안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활동력과 운동력을 저해시키는,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들의 경쟁사를 닌텐도 게임기로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의하는 분석력은 굉장히 유명한 사례이기도 하고 그들의 특수하고 뛰어난 점을 어필하는 사례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식별된 경쟁업체를 면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그들의 제품, 서비스, 가격, 마케팅 전략, 타겟 고객, 장단점 등 도출 가능한 모든 항목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들의 핵심 경쟁력을 발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발견한 라이벌들의 킬링 포인트를 기반으로 우리의 전략을 수립하는 재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경쟁 업체 간의 비교를 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 흔히들 잘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대부분의 전략 문서들을 보면 각 업체별, 자기네들의 경쟁 업체라고 생각하는 업체별로
그들이 가진 것과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그들이 갖지 못한 것과 우리가 가진 것, 또는 우리가 안 가진 것과 그들이 가진 것들로 구성 항목의 유무를 표시하는 도표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비교는 단순히 비교를 위함이 아니라 각각의 경쟁 업체들 간의 장단점 비교를 통한 새로운 차별성을 발견하는 기회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과정에서 이뤄낸 분석을 통해서 경쟁 전략을 결국에는 도출하는 단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장 조사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정량적인 접근 외에 정성적인 접근 방안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경쟁 분석의 과정에서는 정량적인 접근보다는 정성적인 접근과 분석이 비교적 많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직접 체험하고 고민하는 인사이트 기반의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인사이트는 그냥 반짝한 아이디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습과 시도를 통해서 점점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결국은 시장조사 보고서라는 내부 프로세스에 명문화되어서 탑재가 될 것입니다. 시장조사의 여러 내용들 중 가장 중요하게 평가될 내용이 시장에서의 경쟁 분석일 수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이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